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다시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여 년 전 2009년 1월에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2017년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를 넘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50,000를 넘어섰고요. 한창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월 달에는 $57,000 선을 우회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왜 탄생했으며 어떤 작동 원리에서 운영되는지 오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가 길상이에게 1000불을 빌렸습니다. 길상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공 하나를 더 붙여서 10,000불을 빌려줬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서희가 공 하나를 빼서 100불만 빌렸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제3자에게 두 사람의 거래 내역을 알리고 확인해주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 신용을 가진 제3자의 역할을 바로 금융권에서 해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화폐의 양을 결정하고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화폐의 권력, 정부나 중앙은행 또 금융기관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야 하는 수수료라든가 은행 이자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 기관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져 왔을까요? 이에 대한 회의감을 여실히 드러난 큰 사건들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정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받고 그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회의감을 느끼고 지금의 금융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 대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을 때 탈중앙 집중형 화폐인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비트코인 개발자가 세상에 비트코인을 내놓게 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 간에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운영 방식의 화폐를 만들게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 화폐이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동전이나 화폐가 아닌 온라인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또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불리웁니다.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 또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거래를 위한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은행, 금융권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내역이나 장부들이 은행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물론 또 안전하게 백업 서버들이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하는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금융거래를 할 때 이 장부를 두 사람만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다 분산 저장이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장부를 해킹해서 위조하려면은 이 모든 컴퓨터에 있는 장부들을 다 해킹하고 이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지불의 수단이나 교환의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불안정성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폐로서의 기능,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중국처럼 이미 만들어져서 시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개인이 개발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운영될지 과연 살아남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인 것은 자명하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나 앞으로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토지와 노동이 필요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의 혁명을 가져오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전혀 다른 경제 패러다임으로 운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자본이 없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값비싼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나도 일정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보다는 그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했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사회 속에 잘 활용을 하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병폐들, 부의 양극화라든가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면요. 지금까지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가, 자본가들이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자본가가 독점하는 형식, 그러므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10만 불을 가지고 1억 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일정 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소유를 한다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든가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을 1억 분의 10만 달러 어치만큼 나누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큰 자본이 없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본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어떤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큰 자본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용해서 자본가들만 돈을 벌 수 있는 이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